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피해 없이 화상회의, 화상교육을 할 수 있는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신통방통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줌에 대한 기초적인 설정, 세팅 방법은 화면 상단을 카드 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초 설정법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신통방통한 기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통방통 줌의 아주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줌의 기초적인 설정법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 카드 뉴스를 통해서 기초 기능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주최하다 보면 일일이 그 주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좀 귀찮죠. 그럴 때는 미리 만들어 놓은 고정된 주소로 회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개인 회의 PMI 사용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초대 URL 클릭을 하시고 URL 복사를 하시게 되면 항상 고정된 이 주소로 회의를 하고 또 참석을 할 수 있는 URL입니다. 편하겠죠? 자, 왼쪽에 또 보시면 느낌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URL을 복사해서 항상 고정된 주소로 회의를 하고 또 참석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홈페이지 URL과 흡사하죠. 회의 미리 예약하기, 예약된 회의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의 예약, 주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시작 시간, 시작 날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사용할지, 자동으로 할지, 개인 회의로 할지 설정을 해 주시고요.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특히 장점이 무엇이냐면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돼서 미리 알람을 주기도 합니다. 미리 확인도 가능하고요. 자, 줌의 권한 부여, 모든 캘린더 일정 및 수정, 허용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또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상단에 홈 채팅 회의 연락처 중에 회의를 눌러보시면 예약된 내 회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의를 하다 보면은 좀 시끌벅적하게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들어오게 하는 대기실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화면은 줌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계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왼쪽에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의 중 고급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럼 대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새 회의 꺽쇠 부분을 통해서 또 대기실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디를 눌러주시고요. PMI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왼쪽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쭉 아래로 내리시면 고급 옵션 대기실 사용에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은 중간에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호스트가 곧 QR을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회의 주최자는 수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한 명 대기 중 이렇게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시죠? 또는 현재 회의 중이지만 대기실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이름 바꾸기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 입장 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이미 교육을 시작했지만 조금 시간을 넘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들어오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미리 참석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음소거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모두 음소거 눌러주시면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 참가자가 음소거 됩니다.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눌러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크로마키를 활용한 가상 배경 만들기. 크로마키는 아시죠? 뒤에 배경을 지저분한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커버해주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이 크로마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로마키 천이 있으셔야 됩니다. 뒤에 말하자면은, 자, 음소거 비디오 중지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꼭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가상 배경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가상 배경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가자 중에 한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채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팅을 통해서 하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에게 채팅을 할 수 있고 1대1로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회의 참석자가 발언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모바일 화면에서 회의 주최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오른쪽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액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손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손바닥 모양이 나옵니다. 이 기호를 통해서 내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회의 주최자는 손 내리기를 누르시고, 자,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화면 공유하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은 주최자도 가능하고 참석하시는 분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일단 주최자 입장에서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 화이트보드 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회의 주최자나 회의 참석자가 이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화이트보드 설정하신 다음에 공유를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왼쪽의 글자는 주최자가 쓴 글자이고요. 오른쪽 글자 큰 글자는 회의를 참석한 사람이 쓴 글자입니다. 자, 이 화면은 참석자의 모바일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펜 모양 있죠. 펜으로 글자를 쓸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고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형광펜으로 글자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중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참석자의 화면이나 또는 책갈피, 참석자의 사진, 문서를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하기 버튼 누르고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은 회의 참석자의 모바일 이미지입니다. 이해 가시죠? 모바일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 주최자가 아니고요. 참석자, 회의 주최자 모두 PC 화면, 모바일 화면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공유를 중지할 때는 하단에 중간에 있는 공유 중지 버튼을 참석자는 공유 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공유 옆에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동시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는 몇 명입니까?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호스트만 또는 모든 참가자가.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호스트만 할 수 있고요. 모든 참가자가 할 수 있습니다. 꺽쇠 모양의 고급 공유 옵션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회의 주최자 또 호스트라고 하죠. 호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의 주최자는 회의를 끝나고 다른 분에게 회의 주최권, 즉 호스트를 넘기려고 할 때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더보기가 나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호스트 만들기, 이름 바꾸기 또는 대기실에 배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호스트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참석자에게 호스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그 사람에게 호스트 권한이 이동됩니다. 자, 이름 바꾸기도 있고요. 이름 바꾸기는 회의 주최자 또는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바뀌었죠. 이름이 회의 주최자, 참석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러 개의 또 작은 소규모 회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큰 틀의 회의가 있고요. 또 소수 인원이 또 이제 회의를 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회의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역시 줌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셨어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회의 중 고급 버튼 눌러주시면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소회의실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가자 몇 명을 다음 할당에 몇 회의실에 넣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5그룹으로 나눌 거면은 10명을 다음 할당에 몇 회의실에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실이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회의 참석자가 큰 틀에 큰 회의를 하다가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소회의실에 참가하기 왼쪽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회의실 참가 중 소회의실 5 이렇게 나옵니다. 큰 회의실에서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자, 호스트가 규야를 소회의실 5에 참가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해서 참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기 또는 회의 나가기로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도움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 주최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거나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 도움 요청을 누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호스트는 소회의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의 참석자가 소회의실 5에서 또 1로 또 소회의실 1에서 5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모든 회의가 끝나면은 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 다시 말하자면 약 5분 뒤에 회의가 끝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모든 회의실 닫기가 있고요. 모든 회의실 닫기를 눌러주시면 60초 후에 그 회의실이 폐쇄가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화면을 녹화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채팅 옆에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주최자가 녹화 녹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걸 눌러주시게 되면 기록
일시중지, 중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록 중이라고 나와 있죠. 회의를 기록하고 나중에 공유를 통해서 회의했던 부분을 갖고 또 다른 회의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상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줌 솔루션으로 교육이나 회의 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